사기 아니야? 개인정보만 빼가고 그 정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온라인에서 너가 작업했는데 너에게 그 돈을 그대로 다 줘? 제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수익이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크라우드웍스 이보람입니다. 데이터 라벨링으로 100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계신 김혜진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라벨러 3년차 김혜진입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고요. 우연한 기회에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해서 현재 작업자 겸 검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데이터 라벨링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데이터 라벨링 전자책을 발매했거든요. 네, 크라우드웍스에서 보시고 저를 초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리너스님을 초청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것도 지금 말씀하신 전자책을 보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전자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한 초기에는 데이터 라벨링에 관련된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도 하다못해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조차도 찾기가 힘들 시기여가지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뭐 데이터 라벨링이란 무엇인가, 바운딩이란 무엇인가,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든 그런 포스팅을 하고 나면 뒤로 밀리더라고요. 이제 신규 작업들이, 아니, 신규 포스팅들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검색하시고 블로그에 정보도 읽고 질문도 남기시는데 대부분의 작업하시는 분들은 서로 교류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 공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엮어가지고 올해 전자책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작업뿐만 아니라 전자책까지 발매하실 정도면 정말 데이터 라벨링의 진심이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가 안 되면 유리너스님의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전자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공유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작년에 제가 12개 사이트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거가 크라우드웍스의 추천인이었거든요. 작년 추천인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웍스의 추천인과 제 작업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셨다고 하면 사실 수익이 발생한 기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하셨었나요? 8월 이후부터 작업이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운이 좋게 계약직으로도 근무하게 됐고 검수자로도 활동하게 돼서 8월부터 12월까지 작업이 80% 이상이 진행됐고 그때 수익이 2,500만 원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수익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럼 6개월 몰아서 일을 하고 네. 6개월은 휴식을 취하고 이런 건가요? 네, 휴식을 취하면서 전자책을 발행했죠. 아, 맞는 6개월도 알뜰하게 네. 쓰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이나 데이터 라벨러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앱테크랑은 개념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가공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일정 내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자료고요. 이 자료가 제대로 가공이 돼야지만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정말 그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80% 정도는 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데 소요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이나 음성을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가공이 있는데 바운딩, 폴리곤, 키포인트, 큐보이드, 폴리라인, 텍스트 수집, 음성 전사,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가공하는 일입니다. 지금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엔 저도 이 단어들조차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단어에 비해서 내용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자들마다 자신에게 맞는 작업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쉬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게 되신 계기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데이터 라벨로 3년 차인데요. 데이터 라벨링을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고 2년 정도 되고였어요. 저는 2020년 12월경에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는 처음 시작했고요. 처음에 저도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3일 받았는데 근데 배우고 나서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웹 디자인 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잘하는 친구들이 잘하겠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잘하겠구나. 나처럼 나이 많은 전업주부는 이거 잘 못하겠구나. 더군다나 제가 그때 일을 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PC로 다시 뭔가를 하루에 어떤 일정 시간 이상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포기하고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텍스트 관련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텍스트 작업은 저한테 좀 맞는 작업이어서 단가도 잘 받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내게 됐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분야를 찾게 되니까 계속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작업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라벨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접했을 때는 어떤 인상을 느끼셨어요? 사기 아니야? 개인정보만 빼가고 그 정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온라인에서 너가 작업했는데 너에게 그 돈을 그대로 다 줘? 그랬는데 해보니까 막상 다 주시더라고요. 크라우드웍스에도 월별 상위 작업자 순위가 나오잖아요. 저거 다 지인일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어떻게 많이 줘? 저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상위 랭크 돼 보니까 그 정확하게 끝도 맞고 아이디도 맞더라고요. 아, 끝자리까지 맞았나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저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회사 관계자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이제 그때 안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거기에 상위가 랭크가 돼봤으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초보시라면 제가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PC로 작업하세요. 모니터는 좀 큰 걸로 하세요. 노트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작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힘들게 작업하고 수익은 적고 그러면 쉽게 포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PC로 작업을 하시고 모니터는 좀 큰 걸로 특히 바운딩이나 폴리곤 같은 작업일 경우 내가 이렇게 노트북으로 조그맣게 작업했는데 반려를 너무 많이 받을 경우에 금방 포기하거든요. 너무 가이드가 빡빡하다, 허들이 높다, 반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는 PC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크롬으로 접속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 아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근해가지고 하니까 사이트 오류도 많고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단축키 작업하시다 보면은 바운딩이라든지 폴리곤 같은 경우는 단축키 같은 경우도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작업을 하는데 작업 속도가 높아야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단축키 꼭 확인하시고 대부분 공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가이드 잘 보시고 가이드를 잘 안 보시는데 저는 가이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들을 대부분 교육을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다 가이드에 제공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이드에 엄청난 공을 들이실 거예요. 맞으시죠? 맞습니다. 저희도 정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작업자분들은 가이드 안 보시고 작업하는 경우 아주 많거든요. 그냥 대충 보시거나 아니면 한 번 보시고 안 보시는데 저는 작업하는 시간마다 모두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얘기를 하실 때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유리너스님은 평소에 작업할 때 가이드를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창의 왼쪽 상단에는 가이드를 띄워놔요.
항상.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를 먼저 읽어요. 매일. 매일매일 같은 작업을 해도 정복한다는 얘기죠. 매일 작업을 하더라도 바운딩이나 폴리곤 같은 작업도 매일 읽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 기준이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려를 받았을 때도 가이드를 다시 확인해요. 가이드가 긴 경우는 뭐 60장, 100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만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작업하는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을 검색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가이드가 짧을 때는 한두 페이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수집도 가공도 가이드에 되게 우리 멘트 아마 점 하나도 되게 중요하게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라벨링은 상호 소통하는 작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이 90%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 가이드를 읽고 나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하다가 문의사항 있으면 저는 게시판이나 문의함에 작업자일 때에도 잘 물어봤어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는 뭐 상호가 아니라 그냥 가이드 던져주고 너네 이렇게 작업해라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는 크라우드웍스도 질문하시는 곳이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가이드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것도 항상 다시 확인하고 저는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 라벨링의 80%는 가이드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가이드를 아무래도 숙지하면 숙지할수록 정확하게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반려율이 낮아지니까 사실 반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 일은. 그렇죠. 수익도 떨어지고 작업 시간도 2배로 걸리잖아요. 반려를 받으면 다시 가이드 확인하고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업할 때 그것도 감안하고 제 작업 시간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제출하고 반려하는 시간, 반려를 처리하는 게 제 작업의 10%나 20%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를 작업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운딩을 100개를 쳤다. 그럼 20개 정도는 반려가 있겠지. 그것까지 계산하는 편이거든요. 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율을 좀 줄이려고 가이드를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 그 반려 받았을 때도 다시 이제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도 매번 작업을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반에는 저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이게 같은 바운딩이라도 어떻게 치는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 그늘진 거 자르는 부분도 있고 뭐 박스를 치더라도 같은 자동차를 치더라도 자동차 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항상 확인하고 일단 반려 받으면서 초기에는 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초기에 한 70% 정도는 숙지를 한 다음에 작업하는 초반에 한 100% 정도 이제 이해한다. 그렇지만 항상 반려는 있다. 그래서 제가 검수를 해보니까 검수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반려를 정확하게 해줘야 작업자들도 그거를 이제 체크한다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 다 잘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부분 정확하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작업자 그 부분을 더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률이 좋아지죠. 그런 것들이 작업자, 검수자의 이런 상호작용이 잘 돼야지 프로젝트의 맞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철저하게 업무 시간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그러면 일거리도 계속 꾸준히 찾으시고 이제 작업 시간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그런 점들도 있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가 처음에 힘들었어요. 반려요? 처음에는 저도 반려를 받으면 기분이 나빴어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게 반려가 왠지 채점을 맨 것처럼 너 이거 잘 못하잖아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초반에는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고 이게 점점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야 그렇게 30원씩 걸 거면 때려쳐.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다른 거 해도 되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을 들었으면 조금 더 반려율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크라우드웍스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교육이 있고 유튜브도 있고 무료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반려율을 줄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거든요. 작년에 재택으로 8시간을 근무할 때에도 8시간을 꼬박 채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이지만 저는 45분 일하고 5분 더 쉬었다고 생각하고 원래 50분 일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을 채우려면 8시간 좀 채우기 힘드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한두 시간 하고 점심에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는 좀 아이들 케어하고 저녁에 애들 다 자고 나면 9시 이후에 해서 하루 8시간을 채워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못 채우면 주말에 채우는 방식으로 그 업체에서도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작업량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보면서 그래서 꾸준히 그냥 노력형 데이터 라벨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해서 그것들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시간들을 늘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일하는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게요? 재택으로 8시간 혼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시간씩 일하고 그 다음에는 6시간씩 일하고 주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는 8시간. 출근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도 정말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런 작업자들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할 때는 무조건 교육을 듣고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교육을 안 받고 시작해봤더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교육 듣고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 라벨링 처음 시작하실 때 바운딩, 폴리곤이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앱테크처럼 이게 데이터 라벨링인지 모르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사진 수집이라든지 음성 녹음해가지고 10만 원 벌고 뭐 가서 나 사진 찍었는데 3만 원 주더라. 음성 녹음했는데 5만 원 주더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많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만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처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처럼 데이터 라벨러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관 교육들을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업계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방법 그리고 그 사이트마다 툴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딩 치는 툴이 모두 다르더라도 어떻게 치는지라든지 이게 비슷하니까 어떤 곳이라든지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바운딩 교육 받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고 툴도 사용법이 약간씩 다르지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그 용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크라우드웍스가 2021년부터 이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과정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22년 8월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교육을 중급과정까지 이수하신 분들이 확실히 교육을 오래 듣고 또 지식이 많기 때문인지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가신 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총 지급한 포인트가 한 21억 이상이 되는데 입문까지 이수하신 분들은 한 1억 9천 정도를 가져가셨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중급 교육까지 이수하신 분들이 가져가셨더라고요. 물론 미이수자이신 분들도 교육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지급된 포인트가 사실은 이 정도의 유사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젝트가 교육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크라우드웍스는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각각에 맞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중급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작업 속도도 빠르고 또 반려율도 낮기 때문인지 가져가시는 포인트의 그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걸 이번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더 심화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데이터 라벨러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으신 것 같고 더 열심히 하시려고 교육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의지랑 노력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교육까지 되니까 훨씬 더 크라우드웍스의 사이트에 익숙하지 않으실까. 툴도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익숙하시고 가이드 보는 방법도 익숙하시고 교육에서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냥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보자도 교육을 받으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을 받는다고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이러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받으시고 나서도 아마 데이터 라벨링 안 하시고 이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쓰시는데 나중에 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안 하셨는데 다른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뭐 통계를 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들으면 그만큼의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교육을 찾아서 듣고 포스팅을 하고 전자책을 냈다는 건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관심도가 깊고, 아무래도 이쪽 방면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들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의지랑 연결돼서 노력이랑 합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조언들이 도움이 되듯이 교육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유리너스님께 처음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팁부터, 그다음에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경험담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유리너스님의 수익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에 대한 장점이나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리너스님의 수익이라던가, 그다음에 이 데이터 라벨러가 직업으로서 가지는 장점, 그리고 노하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너스님의 연간 소득을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업으로 벌었는지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원천징수 기준으로 3,300만 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네,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 그 다음에 계약한 회사 포함해서 12곳의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제가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니라서 다양한 회사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동시에 작업은 가능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레이블러, 라벨온, 크라우드웍스, 캐시미션,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데이터 라벨링 바운딩이라든지 검수 작업을 해서 별도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에서 작년에 이제 그 친구 추천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서 제가 상위 랭크되지 않았을까. 전화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추천인을 받을 줄 몰랐고, 크라우드웍스가 과연 이 돈을 저한테 줄까 엄청 걱정했습니다. 12월에. 네, 정말 주시고 그 이후 통화했는데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추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 저도 감동했습니다. 올해 소득은 연초 데이터 라벨링 비수기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래도 작년에 경험했던 작업들이 많아가지고 그 경력들이 인정돼서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그래도 작업을 했었고요. 5월 한 달 푹 쉬고 6월부터 지금 출근 중이고요. 퇴근하고는 검수자로 또 활동하고 있고 주말에는 가끔 폴리곤 하고 2-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에 이제 비수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 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정부 사업이 끝난 기간에는 프로젝트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라벨러 분들한테 어떤 일을 권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때 미리 교육을 들어두시고 이력서를 작성해 두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는데 그 이력서라는 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다른 작업을 시작할 때 내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력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제가 보니까 한 80%는 이력서만 보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다가 성실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싱 사이트를 제외하고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뽑을 때 이력서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력서 꼭 작성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잡코리아라든지 알바몬, 알바천국 이렇게 다 동일한 이력서 올려놓으셔도 되잖아요.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6월경에 작업자들 뽑을 때 먼저 접수하시고 여러 개 넣어보시고 이력서 내고 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그 시기에 좀 들으면 좋은데 작년에 내일 배움은 사업식이랑 맞물려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내일 배움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화훈련 시범 사업이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던. 그래서 그 시범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했던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하게 정부 사업이랑 똑같이 진행되는 기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그 작업이 많은 시기에 교육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듦을 느끼셨던 걸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 사업 자체도 정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정이 있었고요. 내일 배움 카드 교육과는 별개로 또 저희가 자격증 교육 과정을 또 별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에 연관 받지 않도록 또 필요한 교육을 빠르게 제때 제공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미리 이력서를 작성해두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면접이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업체에서 채용 공고를 낼 때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용어 이해하고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정도만 알아도 아, 이 사람의 이해도가 꽤 높은 편이다 생각해서 채용이 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그거를 이력서에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신 경험도 이력서에 작성해 두시면 좋고요. 프로젝트 관련 경험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어떤 바운딩을 했고 가로 바운딩,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폴리곤을 해봤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업체에서는 아, 이 바운딩과 폴리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필하신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마치 저희 직원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공을 쌓으신 느낌인데요. 유리너스님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라벨러의 직업으로서의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9시 출근, 6시 퇴근이 힘든 전업주부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기고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장소나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폴리곤 이런 게 용어만 어렵지 실제적으로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인 저도 대학생인 친구들도 그 다음에 은퇴하신 시니어분들도 출퇴근이 힘든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인터넷만 가능하면 크라우드웍스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시고 결국에는 전 국민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전자책에 전업주부에게라고 썼어요. 이 제목을 전업주부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 힘든 사람들 혹은 다른 출퇴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대 잠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전업주부들에게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력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떤 학벌을 요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에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경단녀라든지 실업자인 경우라든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특별 우대해서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혜택일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이트들에서 이제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것 같은데요. 크라우드웍스 플랫폼의 장점이나 교육에 있어서의 장점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벨링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크라우드웍스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크라우드웍스 사이트였거든요. 이제 라벨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검색해가지고 봤을 때 가장 프로젝트가 연중 상시 많이 떠 있는 게 크라우드웍스였어요. 지금 제가 말한 바운딩이라든지 폴리곤 이런 거 몰라도 크라우드웍스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상시 특이 작업들이 많잖아요. 뭐 사진 수집이라든지 앱테크처럼 할 수 있는 작업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중 항상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크라우드웍스의 가장 강점이고요. 대표 사이트인 만큼 가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시지 않으시나 가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고 교육의 장점은 업계에서 나름 내공이 있으신 기업이라서 작년 교육, 올해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교육을 받는 거랑 그다음에 툴을 이용해 보는 거는 별개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크라우드웍스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크라우드웍스 툴로 이용해 바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일 것 같고요. 작년에 내일 배움 카드 이수자라든지 올해 자격증 가지신 분들 우대하는 작업들이 있으시니까 그거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뭐 단가를 높여주거나 우대해서 하는 것도 나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플랫폼이랑 교육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유리너스님이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할 때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팁이라던가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고수익 노하우가 또 필요하신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목표 없이 그냥 내가 한 달에 앱테크로 10만 원 정도 벌면 좋지 뭐. 이거 가끔 내가 접속해서 3만 원, 5만 원 벌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큰 수익을 내보니까 그 다음에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100만 원 이상 정산을 받고 나서 나 진짜 이렇게 100만 원씩 매일 정산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어느 정도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30만 원이면 한 달에 하루에 1시간 이상, 50만 원, 100만 원이면 3시간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점점점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가지고 자기의 목표 시간을 좀 정해가지고 늘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 작성 중요하니까 면접 없이 이력서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기존에 했던 경력들을 보고 뽑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력서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별거 아니니까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꾸준히 정보가 올라오는 카페나 요즘에는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셜 커뮤니티 같은 거 가입하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면 혼자 작업하는, 재택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연락망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커뮤니티도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리너스님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라벨링 활동을 하는 지인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온라인에서도 성실함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온라인에서 성실함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단순히 바운딩 몇 개 대충 쳐가지고 이거 누가 알겠어? 대충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프로젝트의 작업 질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다 알고 있고 나의 작업 그것도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랑 다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래도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저는 보통 작업자고 전업주부이고 평범한 데이터 라벨링인데 그냥 작업을 할 때 가이드 열심히 읽고 하루에 약속했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해주고 뭘 단위로 하면 하루 8시간씩 작업을 해주게 되고 나면은 나중에 업체에서도 이 성실함을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이 강의를 듣는 정도라면 관심도 높으시고 열심히 하는 작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성실함이 보인다는 얘기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리너스님을 통해서 수익을 잘 올리는 노하우라던가 데이터 라벨러로서의 직업의 장점들을 들어봤는데요. 유리너스님께서도 저희 크라우드웍스에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유리너스님의 질문에 한번 저희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가 크라우드 소싱 사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굵직한 프로젝트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 협업사들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의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D2SF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의 클로바라던가 팝하고 제페토 같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이 결합된 서비스들을 개발할 때 이제 저희가 많이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을 해왔고요. 네이버 안에 이제 50개 정도의 팀이랑 꾸준히 협력을 하면서 사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의 성장이랑 그 궤도를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외에도 카카오라던가 LG U+라던가 뭐 KT, SK, 삼성전자 등 여러 대기업들과도 계속 꾸준히 이런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산업, 그 다음에 금융, 교육 등 이제 여러 전반적인 산업들에서도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도 최근에 이제 꾸준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크라우드웍스에서 활동하는 워커분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되시나요? 현재는 이제 4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매월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서도 수만 명의 작업자분들이 활발하게 작업자와 검수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온라인에서 많은 수익금을 얻으면 업체에서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업체에서는 작업량이 많고 성실한 작업자를 우대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던데 맞나요? 아무래도 저희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작업에 참여해주시는 작업자, 검수자분들이 없었다면 현재 저희 크라우드웍스가 존재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동반자 같은 존재인데,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역량이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개개인의 실력이나 기술이 그분들의 수익과도 직결되지만 저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라벨러 분들한테 더 좋은 업무 환경,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데이터 라벨러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개발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도 연관이 되네요. 직접 교육을 운영하고 자격증 과정까지 진행하시니까 작업자분들이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따시면 작업을 훨씬 더 잘하신다고 느끼시겠네요. 그럼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분들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던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라는 사업에서, 시범 사업에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현재까지 이제 국민내일배움 교육 과정으로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63,000명 가량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설했던 AID 2급 자격증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들도 이미 1,500명 이상이 넘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아까 유리너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성실한 작업자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실에는 사실은 자기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제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일거리를 가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효율을 높여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측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 이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과정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야 그분들께도 더 좋고, 또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도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도 지금 다양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유관 기관들과도 협업하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과정도 있는데 AID 교육 과정도, 그러니까 자격증 과정도 생겼더라고요. 근데 두 교육의 차이점이 뭔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들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배움 카드 교육 같은 경우는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 지식이나 데이터 라벨링에 대한 기본 지식, 실습 과정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정원들의 제한이 좀 있었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문가 자격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전문가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인공지능협회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이론 교육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제작을 한 그런 준비를 한 교육이고요. 내일 배움 카드 교육으로 제공했었던 교육은 모두 다 이 AID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이론까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AID 과정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맞는 자격증이나 교육 과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 라벨링이, 저처럼 데이터 라벨링이 좀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교육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재미있게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을 해서 교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의 형태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학습을 마치면 기본적인 그런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작업 유형들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툴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 실습 과정들로 많이 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 크라우드웍스랑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그 18개 회사의 대표님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이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랑 동일한 프로젝트를 실습 과정으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들으면서 동시에 실무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어떤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접하시는 분들은 AID 교육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이론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교육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유리너스님처럼 이미 활발하게 작업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업자를 넘어서 검수자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유리너스님 이미 검수자이시긴 하지만 저희 크라우드웍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업자 대비 검수자의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에 참여를 해보면 작업을 제출하고 검수를 기다리는데 검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 이유가 검수자의 숫자 자체가 작업자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적기 때문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검수자가 되면 더 다양한 일거리를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검수자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유리너스님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러로의 다양한 경험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유리너스님께서 데이터 라벨러로서 저희 회사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시간 내서 방문하고 또 이런 강연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저를 찾아주셔서.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라벨러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